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09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받으면 우리 자동으로 할 일 있죠. 공차가 적용될 영역인 A값, B값 확인하고, 두 번째 주소를 읽어보고 주소가 지시하는 내용과 지수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입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준 도면을 결정하고요. 마지막으로 원점에 고정할 스케치를 선택하고 단순화하여 작업합니다. 자, 그럼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값, B값을 찾아보겠습니다. A값은 1번 도면의 우측 도면, 자, B값은 1번 부품 도면의 좌측 도면에 존재하네요. 자, 이 부분 1번 도면의 이 원은 결합도에 보시면 이 홀이 될 부분이고 2번 부품의 돌출 부위와 맞물리게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5. 자, 그리고 B 값도 확인해 보면 B 값 같은 경우에는 1번 부품에서 이쪽 안쪽 부분이 B로 되어 있고요. 자, 결합도에서 보시면 그럼 2번 부품의 이 바깥쪽 영역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자, 이렇게 바깥쪽 부분까지의 거리 20, B는 2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A값, B값을 구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이 이 9번 도면에선 주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필렛은 R2. 이 부분은 지금 1번 도면의 이 양쪽, 2번 도면의 이 양쪽 이렇게 필렛 R2 값 적용하면 되는데, 자, 주소의 2번 내용이 중요합니다. 해당 도면은 좌우가 대칭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호가 표시되어 있고, 즉 절반만 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일단 다른 거 다 지워보고 여기 나와 있는 가로 치수들 있죠. 42라든지 B, 10 이런 부분 빼고요. 자,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절반의 치수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세로 치수는 상관이 없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 주의해 줘야 되고, 그러면 절반을 그린 다음에 대칭 미러로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완성. 자, 주소에는 좌우 대칭만 나와 있는데, 자, 도면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자, 지금 이 부분하고 밑에 2번 부품의 도면하고 정확히 상하 대칭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부품의 좌측 도면은 그릴 필요가 없고 1번 부품을 그린 뒤에 참고 치수들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 도면은 정확히는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좌측 도면을 서로 각자 그리고 돌출 부위에 대한 도면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럼 순서는 1번 부품의 좌측 도면으로 스케치를 해서 입체를 만들어 주고 그의 돌출 부위를 작업을 해줄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상하 대칭으로 미러를 통해서 바닥 베이스를 만들고 그 위에 돌출 부위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점에 고정할 영역. 자, 1번 부품을 보시면 이 중심선을 하나의 실선으로 가정을 하고 지금 이 사다리꼴 같은 모양을 만들어주고 이 사다리꼴의 우측 아래쪽을 원점에 고정해서 작업을 해주고 내부를 그려서 작업할 겁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두께 4mm 해주고 위쪽 부분 치수, 수직, 수평, 거리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위치 맞춰줄 거고요. 자, 이제 1번 부품과 2번 부품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결합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결합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두 줄로 되어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하나의 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둘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가지 않으면 2번 부품 그릴 때 이 위치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부품에서 1번 부품의 끝단, 자, 빨간색으로 결합도에서 이 부분이
이쪽 영역이 될 거고, 거기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7mm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부품의 끝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번 부품 다시 한번 보시죠. 2번 부품의 끝단은 이쪽, 2번 부품의 우측 도면에서 보시면 이쪽. 자, 근데 여기 12mm 잡혀 있죠. 그러면 끝단에서 원의 중심까지가 6mm. 그 두 개를 합쳐서 보시면, 자, 지금 이 원과 이 원이 서로 맞물리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끝단에서 7mm만큼 떨어져 있고, 이 부분은 끝단에서 6mm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 여기와 여기 사이가 1mm만큼 간격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으로 넘어가서 1번 부품의 좌측 도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델링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주고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보면 하기로 했으니까 XY 평면 그리고 라인 그리기 단축키 L로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건데, 자, 그릴 때 지금 X축, Y축 평면상에 숫자들이 있죠. 이 숫자들을 보시면 대충 저희가 35mm라고 했으니까 뭐 정확히는 안 맞추더라도 대충 25와 50 사이에서 선을 하나 잡아주고, 자, 대각선, 사선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수직선, 그리고 원점까지의 수평선, 그리고 중심선이 될 수직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한 다음에 D키로 이제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이 중심선의 길이는 35mm.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둘 사이 양쪽의 간격은 42mm로 나왔으니까 절반인 21mm를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각도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사선과 이 중심선 간의 각도가 대칭일 때 90도라고 했으니까 절반인 45도. 이렇게 작업하면 지금 완전 검은색으로 완전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그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선에서 4mm 떨어진 사선, 거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화살표 모양의 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옵셋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죠. 옵셋. 그리고 선을 클릭했더니 문제는, 자, 이 사선뿐이 아니라 이 선에 연결된 다른 선까지 동시에 선택이 되죠. 자, 이 부분 옵셋에서 해결을 해보죠. 지금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 체인 셀렉션 있죠. 이 부분이 사선과 연결된 이 직선들도 자동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해제해주고 일단 기본 선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선만 선택했더니 사선이 잡혔죠. 그리고 방향 지금 마이너스 값이 뜨죠. 그러면 마이너스 4mm.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일단 선 하나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L키 단축키 L 누르고 이 사선의 아래쪽 끝점에서 시작해서 수평선 하나, 자, 수직선 하나, 자, 수평선을 중심선에 일치하게 작업해 주겠습니다. 다시 이제 치수 만들죠. 자, 아래쪽 수평선은 밑변에서 4mm. 자, 아래쪽 수평선과 위쪽 수평선의 간격은 10mm. 자, 그리고 이 만든 수직선과 중심선 사이의 거리는 10이라고 나왔으니까 또 절반 적용해야겠죠. 시험을 볼 때 이 부분을 헷갈리면 내용이 많이 틀리게 되니까 주의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번 부품의 좌측 도면이 완성이 됐고요. 피니시 스케치 눌러주고 익스트루드로 테두리 부분 4mm만큼 완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대칭으로 이렇게 미러 기능을 쓰기 전에 저희가 중요한 부분, 필렛을 여러 번 하기 싫으면 주소에 나와 있는 필렛을 미리 적용시켜서 복제를 하는 게 낫겠죠. 여기 모서리, 자, 요 밑에 모서리 부분 2mm만큼 주소에 나와 있는 치수대로 필렛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하나 더 하죠. 자, 크리에이트 메뉴에 미러를 사용한 김에 한 번 더 사용해서 입체를 선택해주고,
미리 2번 부품의 베이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러 플레이는 자 XZ 평면으로 해야 밑으로 나오겠죠. 자 그리고 두 개가 지금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오퍼레이션 조인되면 한 덩어리가 된다고 했죠. 이거는 좌우 대칭일 때 쓸 거고 지금은 서로 개별적이니까 뉴 바디로 복제를 해 놓겠습니다. 일단 2번 바디가 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안 보이게 가려줄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1번 부품의 우측 도면을 완성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자, 뾰족한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하고 아래쪽에 그려져 있으니까 위치 먼저 파악해주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YZ 평면을 선택해주고, 자, 뷰 큐브에서 왼쪽으로 90도 돌려주면, 지금 그림처럼 위치가 정확히 도면처럼 잡혔고요. 자, 프로젝트로 이 부분을 따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셀렉션 필터가 바디즈로 되어 있습니다. 바디즈로 되어 있으면 이 최외곽선의 프로젝트만 따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스페시파이드 엔티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각각의 프로파일들을 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으니까 바디즈 잡아주고 최외곽선 따주고 1번 바디도 이제 안 보이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공차 A의 5파이 1 하나를 이 아래쪽 부분쯤에 있으니까 잡아주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반원 호가 R6짜리였죠. 동심원이었으니까 12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원점에서 원의 중심점까지의 수직거리는 7mm, 자, 원점에서의 원의 중심점까지의 수평거리는 12mm,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 주고요. 자, 라인 그리기를 통해서, 자, 12파이 원상의 임의회전 클릭, 자, 수직선 표시 뜨는 거 보고, 대충 그리고, 자, 프로젝트 선의 좌측변에 클릭. 12파이 원상에서 클릭, 자,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는 지금 원점과 같은 높이였죠. 그래서 한번 마우스 커서를 원점에 한번 갔다가 움직였다가 하면 가이드라인 하늘색 점선이 생기니까 이 점선이 생겼을 때가 같은 높이. 클릭. 자, 그리고 프로젝트의 우측변 아래 꼭지점 클릭해서 완성. 자, 이제 위치 고정 시켜야겠죠. 일단 최초로 탄젠트 접선 옵션 선택해서 수직선과 12파이 원. 자, 그리고 오른쪽에 수직선과 12파이 원을 탄젠트. 치수를 입력해야 되겠죠. 이 수직선은 8mm. 자, 이 사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치수가 변하는데, 자, 지금 이 상태는 선 자체의 길이. 이렇게 움직이면 수직거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평거리. 우리가 원하는 건 수평거리였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8mm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완전 구속 상태가 되었죠. 자, 근데 도면에서는 여기 6mm 있죠. 예, 반지름이 6이니까 나머지 6mm가 될 테고, 여기도 반지름이 6이니까 전체는 18mm. 자, 치수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7mm, 8mm, 8mm. 자, 확인을 했고, 지금 여기 윗변과 여기 프로젝트의 우측변 사이의 높이는 14mm. 이건 바로 그냥 디멘션으로 확인을 해보죠. 자, 확인을 해보면 14mm. 오버하지 말라고 뜨죠? 자, 이제 치수 모두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익스트루드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1번 바디 아래쪽 거 보이게 하고,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자, 프로파일은 이걸 선택하고 두께는 5mm짜리를 만들어 줄 건데, 여기 자체에서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10mm 떨어진 위치에 이쪽에다가 지금 입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익스트루드 옵션으로는 조금 힘들죠. 자, 그럼 이 스타트 옵션을 한번 바꿔보죠. 지금 스타트 옵션이 프로파일 플레인. 자, 이게 기본적으로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익스트루드를 해주는데, 이걸 옵셋이라는 옵션으로 바꾸면
이 옵셋 치수만큼 떨어진 데서 입체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옵션을 옵셋으로 바꿔주고 프로파일은 자, 이거 두 개 선택. 자, 그러면 이 옵셋이라는 란이 생겼죠? 여기다가 프로파일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서 입체를 만들어 줄 거냐. 10mm죠, 저희. B가 20이었으니까 절반 10mm. 자, 그럼 화살표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그러면 옵셋이 떨어지려면 앞에 부호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 그 옵셋 거리에서 또 같은 방향으로 5mm만큼 두께가 생겨야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부호 주의하셔야 됩니다. 둘 다 마이너스 또는 반대로 했을 경우는 둘 다 플러스.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입력하겠습니다. 옵셋 마이너스 10mm. 자, 그리고 디스턴스 두께값 마이너스 5mm. 자, 이렇게 해서 OK 버튼. 자, 이제 절반이 완성이 됐죠? 자, 이번에 크리에이트 미러 사용을 해서 자, 바디 전체 선택하고 미러 플레이는 YZ 평면. 자, 그리고 오퍼레이션 이번에 합쳐져야 되죠? 조인 그대로 OK. 자, 그러면 1번 부품 완성이 됐죠? 자, 그럼 아까 숨겨놨던 대칭으로 작업했던 2번 바디 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바디에서 우리가 미리 작업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1번 바디와 2번 바디가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었다면 도면에서도 여기가 지금 표시되듯이 선이 하나로만 표시가 됐을 겁니다. 근데 두 개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만큼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이 주의 1mm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옮겨 놓으면 이 밑에 베이스를 중심으로 2번 부품의 우측 도면을 그리기가 편하겠죠. 자, 그럼 일단 탑뷰로 한번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에 무브 카피 클릭하시고, 자, 마우스로 어디 기준점을 잡을 거냐, 뭐, 어디든 상관이 없지만, 자, 화살표가 꼭 X축, Y축의 방향과 일치하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아무 고정점 하나 클릭해 주시고, 자, 화살표가 상하로 움직일 거니까 위쪽 화살표. 그리고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니까 마이너스가. 그리고 간격은 1mm. 자, 이렇게 해서 OK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상태로 작업이 되었고, 자, 이제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주고, 자, 이번에도 정가운데 YZ 평면을 선택해 줍니다. 대신에 자, 결합도에서 보시면 제가 1번 부품을 안 보이게 한 이유가 이때 기준으로 잡기 편해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프로젝트로 1번 부품의 이 원 부분. 자, 이번에는 셀렉션 필더를 스페시파이드 엔티티 이걸로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원만 이렇게 2D로 작업을 해주고 OK 버튼.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저희가 방향을 틀릴 일이 없으니까 자, 1번 바디 이제 가리겠습니다. 자, 5파이짜리 원 미리 그려져 있고, 자, 여기서 도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2번 같은 경우는 쉽게 해결되죠. 이 프로젝트로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 12에 12짜리 사각형. 그리고 호. 자, 그러면 센터 포인트 아크 호 12, 12 미드 포인트로 위치 잡아준다. 자동으로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모델링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도 프로젝트로 한번 입체를 따주겠습니다. 이번엔 셀렉션 필터 바디로 선택을 해주시고 바디로 해서 최외곽선만 작업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단축키 R 2포인트 렉탱글로 12, 12짜리 사각형. 자, 그리고 이 미드 포인트 옵션으로 사각형의 왼쪽 변과 원의 중심점을 맞춰주면 지금 서로 일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맞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검증이 가능하고요. 자, 이번엔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자, 아크의 센터 포인트 아크. 자, 원의 중심점
끝점, 반대쪽 끝점.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익스트루더를 사용하는데 아까와 방식은 동일합니다. 익스트루드. 자, 프로파일 플레인이 아니라 옵셋으로 작업을 할 거고, 자, 이번에도 10mm 들어갈 건데, 자, 프로파일부터 선택하면 또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 10mm. 자, 그리고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원래는 가장 긴 거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치수가 전체 길이가 아니라 개별적인 길이로 나와서 일단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돌출 부위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대신에 중요한 점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 보시면, 자, 지금 여기에서 여기 사이, 자, 도면에서 보시면 이 위로 올라 있는 판이 바깥쪽 기준으로 20이죠. 아까는 안쪽 기준으로 20이었기 때문에 입체 두께를 같은 방향으로 5mm만큼 해줬는데 이제는 안쪽이죠. 자,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자, 모델링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디스턴스가 이제 안쪽 방향 화살표하고 똑같으니까 안쪽으로 4mm 이렇게 작업을 해야 위치가 정확히 나옵니다. 아까 1번 부품에서는 마이너스 바깥쪽에서 바깥쪽, 2번 부품에서는 마이너스 10mm 떨어진 데서 안쪽으로, 이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일단 스케치 다시 눈 보이게 만들어주고, 자, 이 회전축이 되는 돌출 부위 이 두 원형인데,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자, 전체 길이가 나왔다면 미리 그려서 깎아줬을 텐데, 자, 지금 여기에서 이쪽 면을 중심으로 5.5mm만큼 돌출되게 익스트루더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프로파일 플레인, 자, 스타트 옵션 기억나시죠? 이거는 여기서 입체를 만들어주고, 옵셋을 그러면 또 10mm에 5mm 또 써서 작업을 하자니 또 나중에 더 복잡한 데서는 힘들 수도 있고요. 자, 이럴 때 또 이왕이면 하나 스타트 옵션 중에 마지막 하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브젝트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은, 자,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였죠. 이쪽 면, 입체의 한 면을 기준으로 5.5mm 하고 싶다. 그러면 오브젝트로 선택하고 여기 오브젝트 셀렉트를 이면을 선택해주면 거리하고 상관없이 면을 기준으로 5.5mm 해줍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쪽 면 선택. 자, 화살표 방향이 안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디스턴스를 5.5 이렇게 작업. 아, 마이너스 값을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5.5mm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자, 이제 2번 부품도 완성이 됐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기 비번호 각인을 해야 되는데 대칭으로 복사를 하면 양쪽의 비번호가 각인이 되니까 복사 후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가려주고 크리에이트 미러 선택. 자, 바디 선택해주고 미러 플레이는 YZ 평면 오케이. 자, 이제 2번 부품도 완성이 되었고요. 비번호 잊지 말고 각인을 해야겠죠. 자, 번호가 어떻게 쓰여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90도 회전해서 작업해야 되겠네요.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좌측면에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90도. 자, 보면 이 앞쪽에 돌출 부위 때문에 가려져 있죠. 이럴 땐 스케치 팔레트의 슬라이스를 체크해 주시면 그 단면에서의 뷰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을 땐 스케치 팔레트 슬라이스 뷰 옵션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메뉴에 텍스트. 자, 위치는 대충 이쯤 거리에서, 자, 요 사이에다가 숫자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신이 부여받은 비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래 기본값 하이트가 10이 돼 있어서 넘어갈 텐데 이걸 8 정도
얼라인먼트도 센터의 미들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렬, 오케이, 피니시 스케치.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숫자만 다시 클릭, 마이너스 1값. 자, 이제 비번호까지 적용이 됐고 1번 바디하고 회전축이 일치하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에다가 공차만 적용하면 끝나겠네요. 자, 공차는 1번 부품에만 있으니까 2번 부품 가려주고 첫째 이 홀 부분에 공차, A 공차 들어가겠죠. 모디파이 메뉴에 옵셋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안쪽 마이너스 0.5 최대 공차 적용해주고 이 공차를 적용했다고 변하는 치수, 다른 부분의 치수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1번 바디 살짝 펴보면 자, 여기 공차 부분만큼 떨어져 있는 거 보이네요. 자, 비공차는 조금 복잡하겠네요. 이쪽 부분하고 반대쪽에 이쪽 면, 요 사이의 간격이 0.5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기에 두께 값이 개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5mm.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0.5만큼 공차를 주면 4.5로 줄어들죠. 그럼 도면하고 다르게 되죠. 그래서 옵셋을 한 번 더 써서 바깥면 쪽 양쪽을 0.5씩 늘려주면 됩니다. 여기 전체 바깥면 길이는 표시가 치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공차 적용 가능해집니다. 자, 모디파이의 옵셋 사용해서 자, 여기 양쪽 면 클릭해서 마이너스 0.5 줄여주고요. 여기서 잊으면 안 되죠. 자, 옵셋 페이스 바깥쪽 면. 이렇게 바깥쪽 면 이번엔 플러스 값이니까 그냥 0.5 늘려주면 자, 요 사이의 거리 메저로 한번 이 두 선 사이의 거리 표현해 보면 지금 그림에 5mm 확인됐죠. 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2번 바디를 보면 자, 양쪽에 공차가 생겨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섹션 뷰로 한번 볼까요? 인스펙트의 섹션 애널리시스. 자, 이 부분은 정확히 이쪽 부분에서 6mm만큼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론트 뷰로 보시면 자, 일단 A 공차 적용된 영역 확인됐고요. B 공차 적용된 영역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9번은 조금 대칭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문제가 좀 복잡할 수도 있었는데 자, 여러 부분에서 함정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공개 도면 9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